네, 김영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PB 레이시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PB 레이시오가 뭐랑 관계가 있는지 보자 하는 건데, PB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래프 있죠? 요런 것처럼 PB 레이시오가 뭐랑 상관관계가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장성, 그죠? 성장주는 PB 레이시오가 높은 건 당연하다. 그죠? 그거 괜히 PB 레이시오 높다고 해서 공부에도 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가? 성장성이 낮은데도 PB 레이시오가 높다? 그럼 뭔가 구인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숏셀링 해야 되는 거고, 성장성이 높은데도 PB 레이시오가 낮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바이를 하든가, 그죠? 저평가 됐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장성을 갖고서 하나의 척도를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시트의 이름은 PBR 2021이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A1부터 시작해서 뭘 다운로드 받을 거냐? 여기에 데이터 가이드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가이드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대 캠퍼스를 오셔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캠퍼스의 서버를 활용해서 다운받아야 이 짓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불편하시겠지만 오셔야 돼요. 예. 이걸 바깥에서도 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오셔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이거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들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면서 내년에는 얘가 얼만큼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어디다가 발표하느냐?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에퀴티, 증권회사에 가면은 미래에셋이면 미래에셋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얼만큼 매출액이 증가하겠습니다. 혹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습니다. 혹은 EPS 같은 게 증가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예측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미래에셋에 하나밖에 없을까요? 미래에셋에 한 명 있는가 하면은 저쪽 삼성증권에도 한 명이 있을 거고, 또 한투에도 한 명이 있을 거고, 여러 주식회사,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쳐다보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 성장률이 얼만큼 되겠다. 중구난방 막 떠들 텐데, 그거 갖고서 이제 그 중에 중간 값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컨센서스라는 데 나옵니다. 컨센서스. 뭡니까? 이거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게 아니라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애널리스트들의, 모아진 의견,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재무제표의 항목들마다 자기네들이, 지난 3개월 내에 최근 3개월 동안에 예측한 예측치들, 그죠? 회계년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놓든가, 아니면은, 그죠? 다 재무 비율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상대가치 지표,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는데, 절대가치 지표, 이런 것들,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뭐라고 왈가왈부한 것들이 여기에 쭉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무 비율로 보시면은 뭘로 하느냐? 여기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성장성. 왜냐하면은 PB 레이시오는 성장성의 함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장성, 뭐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로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 증가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순이익 증가율도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놓겠습니다. 이건 순이익 증가율을 놓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바이오 주식이잖아요. 바이오 주식. 그러다 보면은 회사가 역사가 짧은 회사들, 그죠? 그리고 소형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역사가 짧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손실이 되게 많이 나요, 어차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의 성장률? 이건 뭐 하자는 얘기죠? 손실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 뭔가 양수여야지 성장률이 의미가 있지 얘기하는데,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음수가 양수로 전환되는 것도 또 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달러에서 2달러로 올라갔다. 이거 100% 성장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양수에서 양수로 갔으니까. 2달러에서 1달러로 갔다. 50%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1달러에서 마이너스 1달러로 갔다. 이거 몇 퍼센트 성장한 겁니까? 이거 마이너스 100%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200% 떨어진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적자 전환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달러에서 1달러로 움직여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음수가 아니고 같은 양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흑자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이너스 1달러 EPS에서 마이너스 2달러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 100% 성장한 건데 그게 이익이 100% 성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익이 100% 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음수가 되는 순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이 젊은 회사들 얘네 건 순이익 갖고는 얘기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뺍시다.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 증가율. 일단은 영업이익은 훨씬 더 순이익 증가율 일단 눈으로 보는 차원에서 한번 넣긴 할게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적자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그래도 그죠? 순이익은 이러저러한 다른 비영업적인 것들로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영업이익은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양수들이 좀 더 많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은 마이너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얘기하기 불안전하니까는 매출액 증가율 자체, 매출액 자체는 양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수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증가율, 성장률을 얘기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요거 세 개 중에서 주로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미래에 증가할 걸 보는 거죠. 앞으로 1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2021년 말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 그죠? 2021년 영업이익 혹은 세일즈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가 애뉴얼 단위로 연간 단위로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10억 원으로 해주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증가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무시하고 그냥 퍼센티지 넘버로 그냥 숫자로 주어질 겁니다. 몇 퍼센트인가. 자, 그래서 서브미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쫙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싹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PBR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네를, 매출액 증가율, 요걸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그대로 카피를 떠서, 그죠? 카피를 떠서, 요쪽에 가져가서, 제가, value, 요 숫자들만 갖다가 페이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체크를 해야죠. 얘랑 쟤랑 심볼이라 그랬는데 맞는가, 그죠? 매치가 돼야지 에러가 없겠죠? 일단 다 맞는다는 거 확인하고 지우겠습니다. 이쪽의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예요? 매출액 증가율 다시 쳐줍시다. G sales. 자, 그 다음에 얘는 영업이익 증가율 G EBIT. 그 다음에 얘는 GNI. 뭐냐면은 net income의 성장률. 언더바를 다 해줄까요? 헷갈리지 않게. 네, 요것도 언더바. 얘도 언더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요. 일단 간에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이거는 이빨 빠진 게 눈에 보이죠? 막 여기 보시면은 빈칸이 막 보여요.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적치 내지는 마켓캡 이런 게 주어지는 회사의 숫자가 92개가 됩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이 중에서 92개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분석하는 기업들은 몇 개다? 47개밖에 안 됩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시장에 2300 종목에 있는 주식들, 그걸 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팔로우 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절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안 하고 있는 그 소형주라 그러잖아요. 소형주.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제대로 가격을 받고 있을까 못 받고 있을까요?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분석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좌우지간에 소형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게 쭉 변수도 요거 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뭐 그걸 해야 되겠죠. 회귀 분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요걸 빼가지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붙이는데 라이트 클릭, 우클릭해서 value 갖다 페이스트 하라 그러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고 얘네 둘은 지워버리고요. 얘는 PB 레이시오는 오른쪽으로 가져와 버리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XY 플라트를 할 거거든요. XY.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생각해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X축, Y축 있는 거 좌표 어떤 순서로 나타냈습니까? 괄호하고 X 좌표, 콤마 Y 좌표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X축엔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가 들어갈 거거든요. 성장률, 세일즈 성장률, X축의 좌표, 그 다음에 Y축의 좌표, PB 레이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얘는 숫자가 너무 길죠? 그래서 쭉쭉, 이거를 일단은 자, 죄송합니다. 쭉 올라가서 좀 줄여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얘는 퍼센티지 피겨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는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단은 요 이빨 빠진 것들 있죠? 얘네는 지워 없애야 됩니다. 리그레션 이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컬럼들 4개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정렬, 이거 정렬 진짜 수도 없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Growth Rate of Sales로, 그죠?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맨 제일 낮은 숫자, 제일 작은 낮은 숫자 마이너스,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숫자 700까지 갑니다. 그럼 나머지 빈 것들은 애널리스트가 쳐다보지 않는 거는 우리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많이 지워도 됩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익스펙트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 당신이 그 수십 개 종목 갖고서 익스펙테이션 예측치를 갖다가 좀 던지시지 그러세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제가 그럴 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애널리스트들도 그 증권사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하는데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래야지 겨우 이 절반을 채우는데 저 혼자서 나머지 절반 다 하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홈으로 다시 가서 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특징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은 그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어떤 거는 극단에 가서 막 88%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거의 뭐 망한다는 얘기죠, 이 회사. 그런다는 얘기고 절반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세일즈가. 반토막도 안 되고 뭐 5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고 얘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거고.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1년 만에 세일즈가 700%, 7배가 폭증할 회사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3배 반 정도 폭증할 회사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대개 뭐 20%, 10%, 그 다음에는 뭐 0%,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앉았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얘네들 먼저 히스토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찬찬히 여러분들의, 이 통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일즈와 PB에 대해서 최대값, 그 다음에는 미디언, 중간값, 그 다음에는 에버리지, 평균값, 그 다음에는 미니멈,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냥 표준 편차. 이거는 한글로 쓸까요? 표준 편차. 얼만큼 퍼져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최대값 그랬죠? 최대값에서 얘네들 중에서 최대값을 찍어주세요 하는 거고요. 요것만 카피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미디안 페이스트, 얘는 에버리지 페이스트, 얘는 미니멈 페이스트, 얘는 STDEV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거를 쭉 옆으로 옮겨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최대치, 최소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중간값이 이렇게 있어요. 중간값이 11.4입니다.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는. 그래서 대개 회사들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 성장률 기대치가 뭐냐면 40% 정도, 38.7%가 나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벌써 한 4배 정도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 4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왜냐하면 요 극단치 아웃라이어 때문에 700개가 748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이게 나누기 해버려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많이 숫자가 평균치가 올라갑니다. 반면 미디안 이 중앙값은 거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퍼져 있는 정도 121%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요. 여기는 요거는 7.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요거 PB 레이시오도 얼만큼 디스트리뷰션이 다른가 볼까요? 미디안이 4 정도 되고 에버리지가 7 정도 됩니다. 4하고 7, 그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른쪽으로 스큐 디스트리뷰션,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외도가 높은 디스트리뷰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G 세일즈 빈이라고 해가지고 계급 구간을 PB 빈이라고 이런 걸 빈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빈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그릴 때 계급 구간 이렇게 나누는 거 기억나죠? 가로축에 그렇게 해서 그 얼만큼 이 계급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는가, 몇 개 옵서베이션, 이 숫자가 나오는가, 회사가 나오는가를 쭉 따지기 위해서 계급 구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일즈 같은 경우는요,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는 뭐를 계급 구간으로 줄 거냐 하면은, 여기서 한 40 정도 있네요. 그죠? 40, 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부터 해서 밟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좀 이상한가요? 5. 그죠? 마이너스 5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내려가요. 그러면은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는 많지가 않죠. 1% 정도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것들 별로 치지 않고 0까지만 할게요. 0 이하를 요거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서 그죠? 세일즈 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히스토그램 딱 하시고서 입력 범위 요 세일즈 그로스를 가지고서 입력 범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름표 맨 첫 번째 거는 이름표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고요. 두 번째 거는 요 빈입니다. 세일즈 그로스 빈 계급 구간 위치 설정. 첫 번째 건 항상 다 이름이 들어가 있죠. 레이블. 그래서 이름 표시 여기 딱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짠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삽입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데이터 선택을 하고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요 안에 들어가서 얘를 갖다 뭘로 범위를 하느냐? 요 범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게 매출액 증가율 기대치의 분포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50% 이상 초과하는 거 이만큼 쭉 나오고요. 극단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회사가 있는 거고 그 이하 45까지 요거 45까지의 회사들 이거 41부터 40 초과부터입니다. 그러면 35 초과부터 40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부터 요 숫자까지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쭉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극단치 있죠. 얘네들 3개, 4개, 5개까지. 그죠? 5개가 여기 들어가서 앉는 겁니다. 이 5개 눈에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5개. 네. 그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요, 히스토그램,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G,
sales histogram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요. 요 시트에 가서 보시면 PB와 sales growth 의 릴레이션을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문제가 될 게 요게 너무 극단치예요. 너무 극단치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치예요. 세일즈 그로스가. 그죠? 특히 50 넘어가는 애들, 여기서 보시면은 50 넘어가는 애들, 요걸 어떻게 하는가. 이게 여기가 4개가 한꺼번에 다 문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버릴까요? 다 지워버립니까? 버리자니 너무 아깝죠. 그죠? 버리자니 아깝고 남주기 아깝고 그냥 쓰자니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분을 해줘야 돼요. 이걸 처분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얘까지 해서 윈서라이즈라고 합니다. 윈서라이즈. 이게 수직선으로 딱 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은 0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88은 저 끝이거든요. 마이너스 50도 저 끝이고 마이너스 1 요쪽이고. 그러니까는 이 마이너스 88.5, 마이너스 50.9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1.3으로 다 통일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윈서라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윈서라이즈 하는 거를 한번 옆에서 이동 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오리지널 데이터는 요게 그대로 있어요. 건드리지 말고. 근데 윈서라이즈를 하는 거를 여기다가 W 해가지고 놓겠습니다. 윈서라이즈. 어떻게 하는가? 요거 카피해서 요 3개를 갖다가 바꿔버려요. 2개를. 그죠? 2개를 바꿔버리고. 그럼 여기에 요거 숫자들 변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요쪽에 있는 거 다 윈서라이즈 해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럼 밑에 끝에하고 위에 끝에하고 어떤 걸 윈서라이즈 할 건데? 하고 물어보시면요. 정해진 룰은 완전 정해진 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대칭인 분포다 그러면은 양쪽 다 공평하게 위, 아래 공평하게 몇 프로, 뭐 5%면 5%, 10%면 10% 이걸 딱 끊어가지고 나타내면 돼요. 끝단 10%, 끝단 10% 이런 식으로. 이게 대칭 분포가 아니라 만약에 한쪽으로 쫙 스큐돼 있는 외도가 심한 거다 그러면요, 요쪽에 몰려 있는 데서는 윈서라이즈 안 시키고 저쪽 끝에 가서 저 극단치가 100만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확 당겨줘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는 G 세일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리그레션에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PB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솔팅을 해볼게요. PB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또 솔팅을 한번 해보면은 데이터 정렬, 그죠? 정렬하고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 PB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죠. 0.76 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죠? 그건 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요 끝에 40, 갑자기 8, 6, 이렇게 패턴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6, 5, 여기서 쫙 많다가 7, 8, 8888, 999, 10, 11, 12 쫙 있다. 15 좀 점프했네요. 19 더 점프 많이 했죠. 22 점프했죠. 25 왁 점프했고 40까지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갖다가 윈서라이즈를 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고 나면은 이거를 요쪽은 그냥 두고 저쪽을 윈서라이즈 어디서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한 20 이내 요 세 observation 가지고서 윈서라이즈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거 상당히 여기서 주관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경험과 짬밥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다 보면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그대로 해가지고는 결과가 아예 안 나와 버립니다. 리그레션이고 뭐건 이런 게 성립 자체가 안 돼 버려요. 이런 거 극단치 같은 거 조절 안 해주면은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는 25와 40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25까지는 그럼 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요? 좀 이게 좀 저지먼트 콜 이게 좀 있는데 20 이하로 다 일단 끌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요 숫자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19.67 가지고 요걸 다 바꿔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또 다른 색깔로 칠을 일단 할게요. 우리가 윈서라이즈 했다는 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요.
해가지고 보시면은, 윈서라이즈 하기 전에 디스트리뷰션을 보여드릴 걸 그랬다? 저기, 뭡니까? 네, 요거 윈서라이즈 하기 전에 컨트롤 Z 하면 취소가 되죠? 여기서, 빈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20 정도까지 잡을게요. 20 정도까지 잡고, 20 밑으로 5씩 빼겠습니다. 아닌가요? 3씩 빼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 짝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금방 0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럴 필요 없죠? 여기까지 끊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죠? 여기서 2 이하 0.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요거서 마이너스 2씩 끊어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0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요 계급 구간, 그죠? 0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0 초과에서부터 2까지, 얘는 2 초과에서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이 매겨질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찍혀있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뭘로 할 거냐? PB 레이시오를 가지고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급 구간 어디에요? 여기에요.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름표 붙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얘는 20 플러스 초과 20 되는 거 극단치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삽입,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서 얘를 갖다가 계급 구간 레이블을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계급 구간은 얘네들을 쫙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에서부터 0까지, 얘는 0 초과에서부터 2까지, 2까지, 얘는 그 다음에 4까지.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좀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인데, 얘를 갖다가 데이터선 서식을 너비를 좀 좁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뚱뚱해지죠, 그래프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아까 봤던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 있었잖아요. 요거. 이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얘도 좀 이제 외도가 높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쪽에 확실히 많이 집중돼 있고, 낮은 PB 레이시오에, 그죠? 높은 PB 레이시오는 저 끝에 극단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외도가 우측으로 외도가 높다.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PB 레이시오 히스토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걸 윈서라이즈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단치에 있던 걸 저 끝에 80, 여기 20으로 치면 20이 0에서부터 20이 여기면 80은 저 끝이잖아요. 그 눈에도 안 보일 걸 여기로 끌어 당겨 오는 거가 뭐냐? 윈서라이즈 한다고 하는 프로시저, 그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19.67 복사에다가 나머지를 갖다 붙여버려요. 이렇게 값을.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한다? 삽입해서 스캐터 플러스 갖다 집어넣습니다. 딱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 뭔가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조금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나요? 그죠? 보시면은 가로축은 Sales Growth Rate입니다. 성장성이 좋을수록 PB 레이시오가 좋은가 하는 건데, 성장성이 낮을수록 PB 레이시오가 낮은가? 여기 좀 몰려있죠? 이쪽은 좀 퍼져있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추세선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추세선 추가, 수식 옆에 이거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추세선 추가할 때요. 추세선 추가, 이거 할 때 R 스퀘어도 같이 봅니다. 그죠? 이거 R 스퀘어드, R 제곱값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25%나 나와요. 0.25. 상당히 많은 설명력이 좋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리그레션, 요거 갖고서 단순 회귀 분석을 돌리면은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엔 뭐라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회귀선이 직선, 점선 있죠? 점선.
요거 근처에 있는 놈들은 뭐다? 효율적으로 지금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를 갖고 바이, 셀 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뉴트럴 내지는 바이, 홀드, 셀 중에 홀드 냅두세요 하는 거고요. 바이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요 밑에, 선에서 상당히 밑에 있는 애들, 요 끝에 있는 애들이 있다면은 바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은 뭐예요? 요 선에서 위에 있는 애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선수 같은 거 있죠. 요런 건 뭐예요? 지금 성장성도 안 좋은데 그 주제에 지금 PB 레이시가 20배나 되고 앉았어.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성장성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여기에 가서 몰려 있어야 된다. 너도 별수 없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고,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이제 뒤로 하고, 요 두 차트를, 요 두 숫자 열들을 가지고서 리그레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또 들어갑니다. 내려가시면은 회귀 분석하고 나옵니다. 리그레션. Y축의 입력 범위는 뭐예요? Y축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좌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거 설명 변수,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 단 하나의 변수로 모든 걸 다 하자. 이름표가 있다고 치자. 처음에 거 1번 줄에 얘는 다 이름표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잔차, 표준 잔차, 뭐 잔차도 선적합도 뭐 이런 거 갖다가 제너레이트 보여주세요 라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결정계수 R 스퀘어드가 나오죠. 그리고 어저스티드 R 스퀘어드 보시면은 의미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0.24, 0.25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의미 없는 리그레션 나오잖아요. 그러면 R 스퀘어드가 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스태티스틱 배우시다 보면은 저 R 스퀘어드가 뭐 90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거 R 스퀘어드가 90 나오는 거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스에서는요, 랜덤네스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뜻하는 대로 90%의 R 스퀘어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자, 그 조정 결정 계수 어저스티드 R 스퀘어드 24%면 엄청 훌륭한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 계수들과 T 통계량, P 값 이걸 보셔야 되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할게요. 일단 뭐예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붙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회귀선이 이거거든요. 회귀선이고 회귀식이 이거예요. 회귀식 보시면은 X의 기울기가 0.137이죠. 0.137 여기 있습니다. X축은 그 Growth Rate of Sales, 이 세일즈의 성장률이죠. 기대되는 성장률. 이게 높을수록 뭐가 높다? PB 레이시오가 높다. 0.137 정도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자, 0.137 이거가 0과 같냐 다르냐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T-테스트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슬로프, 요 기울기 자체가 빵이냐, 기울기가 빵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리그레션 해보니까 빵이 나오더라고. 근데 학부생 애들한테 강의할 때는 보니까요,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그렇다. T가 3.9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은, P-value, H0가 맞을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0.00001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낮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성장성이 높을수록 PB 레이시오가 높은 거 당연하다. 어느 정도까지 당연하냐? 요 선에 근접해 있는 것만큼 당연한 겁니다. 근접해 있는 것만큼. 자, 그러고 나서는요, 여기서 그럼 선에 근접해 있는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 뭘로 기준으로 나눌 건데요. 하는 거는 표준 오차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제가 칼라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소수점 밑에 숫자 너무 많죠? 우리 유효 숫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줄여주는 게 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75 정도 됩니다. 이 얘기가 뭔 소리냐면요. 이 잔차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잔차. 그럼 잔차가 뭐길래? 잔차가 펴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잔차가 보통 퍼져 있는 정도가 뭐냐? 잔차가 뭐길래? 잔차는 요 점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점 하나, 요 점 보시면요.
얘가 X좌표는 33.3이고요. Y좌표가 12.57이잖아요. 그러면은 X좌표 33.3 요걸 기준으로 그게 뭐냐면은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가 33.3%예요. 미래의 성장성이 33.3% 세일즈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회계 분석을 회계식에 의하면은 PB 레이시오는 얼만큼 돼야 돼요? 요 선만큼, 여기만큼 돼야 됩니다. 수직으로 쭉 내려 꽂은 요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거기에 붙어 있질 않고, 이만큼 올라가서 붙어 있어요. 12.57. 원래는 얼만큼이어야 된다? 리그레션이 맞다 그러면은, 한 8 정도 돼야 되는데, 얘는 12.57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많이, 이 오버밸류 내지는 이제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 거죠. 요 선 위에 있으면 약간 고평가의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하게 고평가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거 기준으로 한 가지로는 요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게 4.75 이상 돼 있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돼요. 잔차란 거는 요것과 요 리그레션 그 회귀식에 나오는 직선 요거 내리꽂은 선 그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 차이 수직으로 쫙 내려꽂은 거 그죠? 수직이 아니라 쭉 밑으로 그죠? 내려꽂은 거 요 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선의 길이 요 선의 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표준 편차 얼만큼 얘네들이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 개념적으로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두 선을 긋는데요. 평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요 회기식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얘도 또 밑으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에도 한계가 있고 밑에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북방 한계와 남방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4.75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거가 4가 되나요? 인터셉트가 3.67이죠. 요 거리보다도 좀 더 길게. 그러고 나면은 이 정도 이쯤 돼서 그죠? 평행이 되고 그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게. 얘하고 평행인가요? 이거 시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더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34잖아요. 개수가 이 절편이 3.634에다가 4.75를 더하면 뭡니까? 한 8.3 정도 되죠? 8.3. 8.3이면 이 정도 되겠죠? Y절편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8.3 이 정도 된다 라고 치면은 이 뚱뚱하게 요 선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1 스탠다드 에러 표준오차 1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밴드가 형성됩니다. 이거 컨피던스 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안에 점들이 형성돼 있으면요 그 점들은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식들 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죠? 뭐예요? 바이 홀드 셀 어떤 레코멘데이션이 될까요? 바이도 아니고 셀도 아니고 홀드 하시란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죠?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반면에 이 선을 넘어가서 요 북쪽으로 가 있는 얘네들은 뭡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높잖아요. 그죠? 그 미래 성장성 대비 그죠? 미래의 성장성을 통제해주고 나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얘네는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내려 꽂힐 거다. 그러므로 뭘 하라? 공매도 쳐라. 하는 겁니다. 특히 요런 뭡니까? 0.0에다가 19.67이 되는데 0.0에다가 19.67 뭘까요? 19.67, 0.06 얘네요. 아이진.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해라? 팔아라. 어이. 아이진 CEO님, 죄송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 성장성은 별로 안 보이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쟤는 성장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PB 레이시오는 2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예요? 윈서라이즈 안 했죠? 네, 윈서라이즈 한 거죠. 윈서라이즈 한 거예요. 우리가 갔다가 요거에다가 내리 꽂아가지고 다 한 거잖아요. 19.67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9.67조차도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윈서라이즈 안 했으면 저 끝에 있었겠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헤지펀드 하는 분들은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저 CEO 분들은 난리를 치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주식은 뭐가 될까요? 이제 얘가 좀 아리까리한 겁니다. 애매한 거다, 뭐 이거 건데, 보면 요 선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저평가도 있죠? 이 성장성은, 70% 성장할 것 같아요, 세일즈가. 그런데 PB 레이시오는, 회계식이 맞다 그러면은, 그죠? 요 데이터에 있는 회계식이 맞다 그러면은, 이쯤 해가지고 한 13배 정도, 13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만큼이라고요? 7 정도밖에 안 돼. 앞으로 2배 정도는 뛴다는 얘기네요. 이거 무슨 주식이에요? 자, 봅시다. 69.7에 6.45가 있는 거, 어디 갔을까요? 69.7에 6.4, 69.7에 6.45, 여기 있다. 얘입니다, 얘. 보시면은, 얘는, 바이, 바이,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죠? 쟤는 셀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매도, 쟤는 공매도 친 거 갖고서 현금 나오잖아요. 현금 나온 거 갖고 얘를 사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롱숏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렐러티브 롱숏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이 페어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은 업종이면은 어차피 같은 PB 레이시오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성장성을 다 통제해 주고 나서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요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너는 왜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니? 사줄게. 너는 왜 이렇게 올라가 있니? 팔아줄게. 그래서 쫙 이게 되도록 이렇게 딱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퀀터멘탈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퀀트와 펀드멘탈 방법을 합성한 퀀트 투자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를 숫자로 쉽게 나타내는 거 없을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표준 잔차라는 게 있습니다. 잔차가 있고 표준 잔차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잔차는 뭐라 그랬어요? 요 점이 요 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를 그냥 직선 거리로 쭉 내려 꽂아서, 그죠? 보이는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요 잔차가 되는데, 표준 잔차는 뭐냐 하면요, 이 표준 오차 있죠? 표준 오차 4.75라고 돼 있는데 요거 4.75로 얘를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유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degree of freedom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는 한데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뭐냐? 얘의 몇 배냐 하는 거.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은 다 이거 숫자를 이쪽으로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 자, 이렇게 가요. 잔차가 마이너스 3.85고 표준 오차가 지금 4.75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봤을 때 얘가 절대값이 얘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 표준 오차의 몇 배? 82% 정도, 0.8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작다. 이 표준 잔차가 1보다 큰 것, 절대값이 1보다 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이런 애들에 한해서 우리가, 표준 잔차, 그죠? 이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 레코멘데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13, 17, 22, 20번 옵서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여기 쭉 보면 얘 같은 거, 30번, 관측치, 이 회사들. 반면에 요런 회사들은요, 일이 넘어가잖아요. 양수로 일이 넘어가잖아요. 얘는 뭘 해야 된다? 공매도 치시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37, 38, 46 이런 것들 어디 갔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저기 잔차 저거 이렇게 나올 때 1년 번호 나오잖아요. 저게 1년 번호.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 순서대로 갖다가 표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온 거 있죠? 42, 요것들 쭉 갖다가 가보겠습니다. 쭉 갖다가 컬러링 한 거를 여기 가서, 여기 여기다가 일단 붙여넣자. 네,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으면 컬러가 나오지요? 그러고 나선 1부터, 자, 요거를
여기에 가져가서 다시 붙여놔요. 그 다음에는요, 그죠? 요거 있죠? 그 다음엔 요거를 갖고서 잘라서 일로 가져가겠습니다. 잘랐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쫙 매치가 됐죠. 46번까지. 그러고 나면은 표준 오차가 위로 큰 거, 양수로 큰 거, 아래로 큰 거, 음수로 큰 거,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매도 치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주황색으로 된 것들은 뭐 하라고요? 바이, 롱 포지션 가라고. 아이고. 그 뜻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리그레션하고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 경쟁 주식들 가지고서 이거 설명하는데도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DCF로 이런 걸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평생 걸립니다. 근데, 평생 걸리지 않고 1시간 만에 수십 개를 촥 볼 수 있는 거? 이게 상대가치평가법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저기 있는 것들, 이제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나타난 요런 회사들은요, 바이 레코멘데이션 우리가 쭉 들어가는데, 그죠? 바이 레코멘데이션. 요 표준 오차 가지고서 한다 그랬죠? 표준 오차 어디 갔어요? 여기 표준 잔차. 요걸 가지고서 표준 오차에 몇 배씩 떨어져 있는가, 요걸 본다 그랬고요. 주황색은 바이, 빨강색은 셀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셀 레코멘데이션도 요 중에서 모조리 다 셀로 그냥 해버리는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리포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가지고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으로 쫙 좁혀 들어가서 이 중에 뭐를 갖고 리포트를 하는 게 좋을까? 진짜 셀이라고 해야 될 거가 뭔가를 쭉 뒤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퀀트멘탈 방법으로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바이 레코멘데이션, 셀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를 범위를 좁혀가기에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성 이런 걸 쭉 한번 보시고, PB를 보시면서, 여기 리그레션 라인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카카오뱅크가 어디가 있나? 요 선 근처인가? 위에가 있나? 밑에가 있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나면은 대체로 얘가 홀드구나, 바이구나, 셀이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PB 레이시오와 이 그로스 레이트 가지고서 한번 잠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여러분들 팀 멤버가 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뭐 요거 갖고서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뭐 요거 하고 몇 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분은 또 다른 거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E 레이시오랑 뭐 그로스 레이트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PB 레이시오를 보는데 성장성 말고 아까 무슨 뭐 배당 성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본다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분석을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리 보아도 셀, 저리 보아도 셀, 내가 보나 네가 보나 모두가 셀이다 그러면은 결론 셀 레코멘데이션 들어가는 거고, 누가 봐도 바이, 뭐 이런 바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애매한 거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악의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트럴로 해야 될 텐데, 홀드가 될 텐데, 적정 주가 뭘로 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레코멘데이션 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일즈 그로스 갖고 한번 디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번 얘기한 게,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랬고, 보시면은 세일즈 그로스 여기 데이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그로스 레이트 우리가 데이터 받았는데, 이거를 세일즈 그로스 말고도 저거 뭡니까? EBIT 그로스 뭐냐면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가지고서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의 성장성,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게 적자 지속, 적자 전환, 뭐 흑자 전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지워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보면 적자 지속해서 지워야 되는데,
얘 세일즈 그로스를 했을 때는 지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세일즈 그로스 썼으면은 지울 필요가 없는데 얘네 이익의 성장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얘는 더하다. EPS, 넷인컴으로 내려가면 더 심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성장률을 갖고 하는 건 그것도 좋긴 한데 옵서베이션 숫자, 회사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굳이 그걸 꼭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성장성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 그걸 다 통제해 주고 나서도 바이 홀드 셀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PB 레이시오하고 같이 가는 게 뭐가 있다? ROE가 있습니다. ROE. 자,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빼요. 다 빼고 나서 컨센서스로 또 들어갈게요. 컨센서스 들어가서 수익성 보시면 ROE 나오죠? ROE, Return on Equity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중간값. 예.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중구난방 막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가 되는 게 뭐가 될까? 중간값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최대한 너무 좀 과장 심할 것 같고 최소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보면은요. 이걸로 2021년 거 기대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쭉 다운로드 되죠? 그러고 나서 90개 회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여기서부터 요것도 줄일게요. 최소화. 여기서부터 얘를 이걸 레이블을 이렇게 할게요. 기대치니까 expected value of ROE.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를 여기까지 카피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뭐였죠? 아까 세일즈 그로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마켓캡 말고 여기로 갖고 갈게요. 네, 갖고 가서 이제 밸류 갖고 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체크해 주는 거, 종목 코드가 같은지 쫙 매치가 돼야 되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다 지워버려요. 그렇게 하고 ROE를 남겨먹고 그 다음에는 얘를 갖고 삭제가 아니죠. 삭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우클릭해서 이동 복사. 깜짝이야. 심장 쫄깃하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얘를 갖고 와가지고는 중요한 거는 지금 필요한 게 요거 두 개 뿐이죠? 그러면 갖고 와서 여기로 와서 잘라낸 살 삽입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안 되죠. 이거는 다시 value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싹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X축, Y축 좌표가 쭉 나오죠? 문제는 뭐라고요? ROE가 missing, 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요. 기대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관심을 두질 않는다. 둘 여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로 정렬을 한번 해주는데, 이 expected value of ROE로 오름차 순으로 정리해주세요. 쫙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얘네들은 싹 지워버립니다. 90몇 개에서 30몇 개로, 38개로 싹 줄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10%, 20% 하는데 쫙 몰려있는데, 그죠? 10%, 20%에 쫙 몰려있는데, 마이너스 245까지 확 극단으로 나가는 게 있고, 이제 되게 드물게. 그리고 양수 쪽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263까지 쫙 극단으로 나갑니다. 갑자기 막 튀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대칭적입니다. 얘가 260, 쟤는 마이너스 240.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네도 윈서라이즈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윈서라이즈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끝에 극단치는 PBR, ROE, ROE 그죠? 이렇게 된다 했는데 얘 극단치 어디서 윈서라이즈 할까요? 하고 봤을 때는 보시면 아무래도 이거 60 넘어가고 50 넘어가는 건 좀 깨름직한데 100 넘어가는 건 확실히 깨름직하고 어디서 끊죠? 얘 60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개를 끊어버려요. 그죠? 아직 요거를 오리지널을 또 카피를 해. 지우기 싫으니까. 자, 이동 복사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지워버려요. 요거를 갖다가 59.93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거 윈저라이즈 한다 그랬죠? 윈저라이즈 이렇게 하시고 요쪽에도 가서 통일을 시켜야 되죠. 얘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도록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도록 얘를 갖다가 다 복사해서 붙여버립니다. 쫙.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PB 레이시오도 우리가 데이터로 쫙 정렬시켜서 윈저라이즈 시킬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별 탈 없죠? 여기 끝에 가서 40 했는데 아까 40 정도에서 끊어주지 않았던가요? 어차피 여기서 끊었던 게 얼마입니까? PB 19 아우아와 19에서 딱 해줬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어디서 자르느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19.67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주황색 칠 해줍니다. 윈저라이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스캐터 플롯 산포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40 쪽에 딱 끊겨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윈저라이즈 시킨 바람에 60에서도 끊겨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위에도 20에서 끊겨 있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요 안에 쪼르륵 이렇게 있는 점들을 기반으로 회귀 분석을 돌려주세요. 추세선 추가합니다. 추세선 추가 R제곱 추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난감한, 여기 보면 이게 마이너스 선도 나오게 생겼죠. 이런 난감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R 스퀘어도 보면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까 10몇 프로, 0.1 되가 나왔는데 이거 0.0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리그레션 돌려봤자 결과가 스트롱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인투이션 내지는 우리의 직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론적으로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꽂는 직선이 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라 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PB 레이시오란 거가 그죠? PB랑 R이란 거가 수익성과 직결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함수라면서요. 이거 올라가면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 말하고 다르게 이게 내려가고 앉았어? 라고 불평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파이낸스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이게 랜덤네스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래야 양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음수로 나타나거나 0으로 나타나거나 이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시면 깨달으실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뜻대로 안 되는구나. 문제는 이걸 윈저라이즈 시키는 거, 어느 레벨에서 이걸 극단치를 조정해 주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극단치를 어떤 때는 뭐 어디서 셋업해서 버릴 건가 혹은 윈저라이즈 할 건가 이것도 또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하는 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정해진 왕도가 없습니다. 파이낸스라는 것 자체가 어카운팅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정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은 답이 없고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비티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카카오뱅크로 돌아가서도요. 그죠? 그게 기대되는 ROE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쭉 그 동종업종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데이터 가이드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날 때에 세이브를 꼭 하셔야 되죠? 찾아보기 해서, 저도 요거를 세이브를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세이브를 하세요. 그래서 티칭 들어가서 저도, EMBA에, 그죠? EMBA 수업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2021, 저기,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 2021.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파일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일단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멀티플이 됐든 간에 PBR, PER 다 좋습니다. PSR, 뭐 EB to EBITDA 다 좋아요. 일단은 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래서 성장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나타냈던 그 양의 상관관계에 맞게 나타나는가.
그죠? 혹은 음의 상관관계에 뭐 리스크를 했을 때는 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랑 맞는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든가 다른 변수를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에 많이 있어요.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블라블라블라, 재무 비율도 있고요. 재무제표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예측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여기 보면 변동률 해가지고 그 volatility, 이런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상대가치 지표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뭡니까? EPS 추정치, 그 다음에 주가 배수 이런 거 나오죠. PER, PBR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각별히 권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PER, PBR은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PER, PBR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아까 시총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자본 총계 갖다 놓고, 나눗셈만 하면 끝났죠. 그거 못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여기에 PBR은 뭐냐? 여기에 PBR은 애널리스트들이 구한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구했으니까 더 전문가라서 나가 한 것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문가일수록 약을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이제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PBR 구했는지 누가 알 겁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시는 걸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버 2 이유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것들, 갖다 쳐다보는 회사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이하밖에 안 돼요. 90개 갖다 놔도 40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PB 레이시오를 갖고 수십 개의 회사를 더 많은 숫자의 회사를 갖고 얘기할수록 더 좋은데, 통계 파워, 테스트 파워가 더 좋은데,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가 그렇게 적으니까 문제잖아요. 일단 그래서 PBR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로축에 들어가는 가로축에 들어가는 ROE라든가 아니면은 그로스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베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거치를 갖고서 때려버리면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안 하는 것들까지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재무 비율 말고, 여기에 넷 인컴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이런 거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눗셈에서 ROE를 구하면요, missing value, 이빨 빠진 듯이 없어지는 거 없이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PBR 이런 것들은 저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구하시라 하는 거고요. 베타 같은 것도 여기 있나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다 클릭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주식 관련된 거, 베타 있죠, 베타. 이런 것들도 쭉 보면 나와요. 여기 베타 구해진 거, 이런 것들. 이 중에 어떤 거 써야 되나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썼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기록해 남겨주시고 알려만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거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셔서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운로드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물론 팬데믹 관련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기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주차해놓고 주차한 차 안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충분해요. 와이어리스이기 때문에. 그죠? 내리지 않으셔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오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고요. 팀 멤버 중에 아무도 여기 올 수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를 내지는 이 전체 거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것 갖고서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겠죠?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간에는 궁여지책으로라도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도 안 오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 문제입니다. 좀 오세요. 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나도 왜 이걸 우리 지리적으로 요 캠퍼스 안에 와야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지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정말 한스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의 재무제표 데이터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그걸 다
공부해 보시면은 재밌는 통계 테스트들 정말 많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